짱구 친구들 안녕하세요. 코몽쌤입니다. 이번에는 반응지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반응지수란 무엇인가? 미리 좀 스포를 하자면 평형상수라는 것은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면은 그 평형상수에 맞춰서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비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평형상수를 화학반응의 목표 지점이라고 비유를 한다면 반응지수는 화학반응에서의 현재 위치를 알려준다는 겁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선생님이 새로운 실험을 가져왔습니다. 수소와 아이오딘이 반응하면 아이오딘과 수소가 생성되는데요. 이때 평형상수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어떤 온도에서 이 반응의 평형상수는 50입니다. 이 실험 상황에서의 평형상수를 미리 주어주는 거예요. 이때 같은 온도에서 표와 같이 처음 농도를 달리하여 밀폐된 용기에 넣고 반응을 관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험 1, 2, 3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이전까지는 생성물이 없고 반응물만 농도를 다르게 적용해서 실험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생성물도 같이 넣고 반응을 시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생성물이 없이 반응물만 넣었으니까 결국에는 정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난다고 예측하고 어디까지 일어날지를 평형상수를 통해 예측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생성물도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게 정반응이 우세할지 역반응이 우세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 실험을 통해서 화학 반응이 정반응으로 우세할까? 역반응으로 우세할까?를 알아보면서 반응 지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이제 어떤 짓을 할 거냐면 이 평형상수식 있죠? 이 평형상수식에다가 평형 상태가 아닌 지금 현재의 농도를 집어넣어서 계산할 겁니다. 처음 상태가 수소 0.3, 아이오딘 0.3, 아이오딘과 수소가 1.5에서 그대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계산을 하게 되면 25라는 값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이 25라는 값을 평형상수하고 비교해 봅니다. 봤더니 평형상수보다 25가 더 작은 값이죠. 그럼 이게 무슨 소리예요? 결국 반응이라는 것은 평형상수를 맞추기 위해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런데 실험 1번 상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평형상수의 농도를 넣고 계산했을 때 25, 50이 되려면 25라는 값이 증가해야 되겠죠. 이것을 다시 표현하자면 내가 평형상수 값을 가지기 위해서는 반응물의 양은 줄어들고 생성물의 양은 증가해야지 이 25 값이 커져서 50에 도달할 수 있겠죠. 자, 반응물이 떨어지고 생성물이 증가한다? 이거 무슨 반응이 우세한 거예요? 그렇죠. 정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실험 1번은 0.3, 0.3, 1.5 넣고 반응하게 되면 정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실험 2번 한번 계산해 볼게요. 똑같이. 자, 실험 2번을 계산했더니 50이라는 값이 나왔어요. 이거는 평형상수하고 비교했을 때 어때요? 같죠? 그쵸? 평형상수에 도달하게 농도비가 맞춰졌습니다. 그건 이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미 실험 2번은 처음부터 화학 평형 상태를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반응이나 역반응이 우세하지 않고 두 개가 똑같은 속도로 반응되는 동적 평형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엔 실험 3번 해볼게요. 자, 실험 3번은 똑같이 넣고 계산했더니 81이라는 값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평형상수하고 비교해 봤더니 평형상수보다 훨씬 더 큰 값을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 이 실험 3번의 상태는 결국에는 평형상수 50을 갖기 위해서 분모는 커져야 되고 분자는 작아져야 될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반응물은 증가하고 생성물은 감소해야 된다는 거죠. 자, 반응물이 증가하고 생성물이 감소되는 반응은 무슨 반응이에요? 역반응이죠. 즉, 실험 3번 상태에서 실험을 진행하게 되면 정반응보다 역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서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평형상수에 도달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반응지수라는 건 무엇이냐? 방금 우리가 구했었던 값들입니다. 실험 1에서는 25, 실험 2에서는 50, 실험 3에서는 81. 그래서 보시면 반응지수란 어떤 화학 반응이 중요합니다. 평형에 도달하지 않았을 때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를 평형상수식에 넣어 계산한 값을 반응지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반응지수는 어떠한 의미를 갖는데요? 봤을 때 반응지수는 내가 궁금한 상태가 정반응 쪽으로 우세하게 진행될지 역반응 쪽으로 우세하게 진행될지 예측할 수 있는 지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반응지수가 평형상수보다 작은 경우에는 결국에 반응이라는 것은 평형상수를 맞추기 위해 반응이 일어나니까 반응지수가 커지는 방향으로 반응이 일어나겠죠. 반응지수가 커지기 위해서는 생성물이 많아지고 반응물이 적어져야 되죠. 그게 무슨 반응이에요? 정반응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응지수가 평형상수보다 작은 경우에는 정반응 쪽으로 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될 거고요. 반대로 반응지수가 평형상수보다 큰 경우에는 이 반응지수가 작아지는 쪽으로 반응이 진행이 되겠죠. 그 말은 즉슨 생성물이 작아지고 반응물이 커지는 역반응 쪽으로 우세하게 반응이 일어날 거랍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미지의 상태의 반응지수 구해봤더니 그게 이미 평형상수랑 같아요. 그러면 얘는 이미 화학 평형 상태에 도달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상태는 정반응이 우세하지도 역반응이 우세하지도 않은 평형 상태로서 동적 평형 상태를 이루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즉 반응 지수라는 것은 반응의 진행 방향을 예측하기 위한 지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 초기에 이렇게 비유를 한 겁니다. 평형상수라는 것은 온도가 변하지 않는 한 모든 반응이 평형상수가 맞춰지도록 일어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형상수는 반응의 목표 지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반응지수는 내가 알고 싶은 현재 상태를 평형상수식에 넣어보는 거죠. 그래서 평형상수보다 작으면 반응지수가 커지는 방향으로 반응이 일어날 거고, 반응지수가 만약에 평형상수보다 크면은 반응지수가 작아지는 방향 쪽으로 반응이 일어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응지수는 화학 반응에서의 현재 위치를 알려준다는 겁니다. 자, 그럼 반응지수 문제 한번 풀어보면서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온도에서 다음 반응의 평형상수는 100이라고 미리 주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평형상수식은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이때 같은 온도에서 1리터 용기에 반응물과 생성물이 각각 0.1몰씩 있을 때 이 반응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예측해보자 라는 문제가 있어요. 자, 이 문제에서 보면 1리터 용기에 PCl3, Cl2, PCl5가 0.1몰씩 있죠? 그러면 몰 농도는 전부 0.1, 0.1, 0.1이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예요? 반응이 어디로 진행될지 예측해 보는 거죠. 그렇다면은 반응 지수를 구해서 평형상수 값과 한번 비교해 봐야겠죠. 그쵸? 자, 평형상수식에다가 현재의 몰 농도를 집어넣은 반응 지수를 구하게 되면 이렇게 계산되겠죠. 그쵸? 자, 그럼 반응 지수가 10입니다. 그런데 평형상수는 100이에요. 자, 그럼 반응 지수가 평형상수보다 작죠. 그러면 반응 지수가 커지는 방향으로 반응이 일어날 겁니다. 반응 지수가 커지기 위해선 생성물이 많아지고 반응물이 적어져야 되니까 얘는 정반응 쪽으로 반응이 진행되겠죠. 이렇게 내가 궁금한 상태의 몰 농도를 평형상수식에 넣어서 이 상태가 정반응이 우세할지 역반응이 우세할지 반응의 방향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시간에 배운 반응지수였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도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